네, 안녕하십니까. 2026 어나더 리얼 사업 설명회 사회를 맡게 된 어나더 리얼의 이진경 책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이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바쁜 시간에도 여기까지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희 어나더 리얼 임직원 여러분들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어나더 리얼은 2021년에 설립한 비전 AI 기반의 영상 분석 솔루션 전문 기업입니다. 사전 대기 영상에서 아까 보셨듯이 맞춤형 학습 데이터 생성 기술인 어나더 데이터와 솔루션 제품인 어나더 아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회 부제인 중대재해 예방에서 ESG 혁신까지 비전 AI로 있다처럼 산업 안전과 공공 분야를 아우르는 안전에 대한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며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어나더 리얼의 첫 사업 설명회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라코리아에서 황용혜 상무님께서 와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이 전자를 잘 못 따라서.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오늘 참석해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산업안전의 미래를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함께해 주신 우리 그 전문가 및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소중한 사업 설명회 자리를 만들어 주신 우리 어나더 리얼의 김현조 대표님과 임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나더 리얼과 함께 산업 현장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지로 똘똘 뭉친 랍코리아의 황용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비전 AI 기반의 산업 및 생활 안전입니다. 여러분들도 인지하고 계시다시피 지금 우리는 산업 안전의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지난 세대가 안전관리에 대해서 규정과 경험에 의존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학습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사고를 예측하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기술의 혁신이 아닙니다. 이는 산업 생태계 전체를 재정의하는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그 한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말씀드릴 비전 AI가 있습니다. 비전 AI는 산업 현장의 안전을 혁신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이 기술 도입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 중심의 안전문화,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나아가서는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혁신이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비전 AI는 그 목표를 달성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은 공공인프라 안전, 산업 안전, 그리고 생활 안전에 대해서 각 발표자 분들을 통해서 뜻깊은 인사이트를 얻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련된 네트워킹 세션을 통해서 참석자 여러분들 간에 정보를 교류함과 동시에 차세대 산업 안전의 미래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소중한 자리가 되길 희망합니다. 또 우리 모두가 협력해서 안전과 혁신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면 그 결과는 비단 여러분들이 속한
회사의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미나가 산업안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에게 감사 말씀 드리며 안녕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코리아 황용애 상무님 축하 말씀 감사드립니다. 비전 AI로 산업 안전의 중대재해 예방에 머무르지 않고 사람 중심의 안전과 지속 가능한 사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말씀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 설명회를 시작할 텐데요. 그 시작을 어나더 리얼의 김현주 대표님께서 열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힘차게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2026년 어나더리얼 사업 설명회 오프닝을 맡게 된 어나더리얼 김현주입니다. 무엇보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이 자리를 찾아 함께해 주신 산업, 공공, 기술 분야의 많은 전문가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의 산업 현장이 어떻게 더 안전해질 수 있는지, 비전 AI가 산업 안전에서 공공 생활 안전까지 확장되는 흐름을 함께 이야기하고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2026년을 앞두고 변화하고 있는 안전 패러다임과 그 중심에 서 있는 비전 AI 흐름을 가장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안전은 사고가 난 뒤에 기록하는 영역이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고서를 쓰고 CCTV를 돌려보며 원인을 찾았죠. 하지만 이제는 AI가 위험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바로 경보를 내보내는 예방 중심의 안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AI가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데이터를 분석해 사고를 미리 예측하는 안전입니다. 이 기록, 예방, 예측으로의 전환은 단순한 기술 변화가 아니라 중대재해법과 ESG가 요구하는 경영의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ESG 관점에서 보면 E는 환경 피해 최소화, S는 근로자 생명보호, G는 데이터 기반의 투명한 공시입니다. 비전 AI는 위험 감지, 예측,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 ESG 요소들을 현장에서 실행하고 증명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즉 AI는 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데이터로 위험을 관리하고 사고를 미리 멈추는 기업의 책임과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기술입니다. 앞서 보신 기록에서 예방 그리고 예측으로의 변화는 단순한 기술 변화가 아닙니다. 그리고 시대가 요구하는 전환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중소기업까지 확대되면서 AI 기반 안전관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는 2026년까지 산업안전 재난대응 예산을 2배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ESG 공시체계에서도 안전 데이터는 선택이 아닌 기업 신뢰의 필수 항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 AI는 더 이상 있으면 좋은 기술이 아니라 없으면 리스크가 커지는 핵심 인프라가 되었습니다. 법과 환경이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고 AI는 그 변화의 중심에 있습니다. 산업 현장은 그동안 사람의 눈으로 모든 위험을 감시해왔습니다. 하지만 한 명이 수백 대의 CCTV를 동시에 모니터링하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영상은 많고 속도는 빠르고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비전 AI는 24시간 현장의 영상을 실시간 분석해서 사람이 볼 수 없는 속도와 정확성으로 위험을 감지합니다. 작업자의 보호, 안전관리자 인력부재 보안, 그리고 빠른 초동 대응까지 가능하게 만듭니다. 즉, 비전 AI는 기존의 CCTV가 가지지 못한 능동 감시, 예측 분석, 현장 보호라는 완전히 새로운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제 안전은 사람이 지켜야 하는 의무에서 AI가 함께 지키는 시스템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전 AI는 어떻게 현장을 이해하고 생명을 지킬 수 있을까요? 어나더리얼의 기술은 세 가지 축으로 움직입니다. 어나더 데이터는 현장의 위험을 이해하기 위한 합성 데이터 솔루션,
그리고 어나더 비전은 현장의 위험을 감지하는 두뇌, 그리고 어나더 아이는 현장을 연결하고 분석하는 플랫폼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AI는 단순한 모델이 아니라 산업 현장의 안전 인프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ESG 경영에서 안전은 단순한 항목이 아니라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신뢰를 평가하는 핵심 지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왼쪽의 아이세이프 스코어는 AI가 현장의 위험을 자동으로 분석해서 행동 패턴, 대응 속도, 안전 수칙 준수를 점수화합니다. 오른쪽의 어나더 리포트는 이 데이터를 LLM 기반으로 분석하고 자동으로 ESG 보고서 형식으로 전환합니다. 즉 현장의 데이터 점수화, 보고서화로 이어지는 구조 속에서 AI는 사고를 막는 기술을 넘어 지속 가능 경영을 증명하는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데이터로 증명된 안전은 산업 현장을 넘어 공공과 SRC로 퍼지고 있습니다. 도로와 건설 현장에서는 AI가 작업자, 산업용 차량, 그리고 공사 구간의 위험을 실시간으로 감지하며 사전 예방형 안전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발전소와 에너지 시설에서는 비전, 서멀, 어쿠스틱을 결합한 다중 센서가 이상 온도나 가스 누출, 압력 변화를 조기에 탐지합니다. 그리고 항만, 선박, 조선소에서는 물류, 해양 작업, 충돌, 화재염 등을 한눈에 통합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비전 AI는 도로, 발전소, 항만과 같은 핵심 인프라 곳곳에서 새로운 관제의 눈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 현장에서 검증된 비전 AI는 이제 학교, 노인 돌봄, 도시안전 등 생활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환경위험, 학생 위험 행동, 외부인 출입을 감지하고 노인 돌봄에서는 낙상, 고립 상황을 실시간 파악하며 도시에서는 재난, 수위 변화, 이상군집 흐름 등을 분석해 사고를 사전에 차단합니다. 지금 산업안전 AI는 한 가지 형태로 머물지 않고 온프리미스에서 렌털, 엣지와 클라우드로 빠르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축형 모델은 GPU 기반의 서버 설치 모델로 현재 건설, 제조, 물류 현장에서 이미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기존에는 일시불로만 제공되던 온프리미스 모델을 렌털 모델로 전환해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초기 비용 부담 없이 월 단위로 비전 AI를 사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음 단계인 엣지 모델은 NPU 기반으로 경량화해서 현장 설치, 운영 비용을 대폭 줄인 형태며 내년도 1분기 출시 예정입니다. 마지막은 데이터 분석, 보고서 자동화, 보험 연계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는 클라우드 구조로 내년도 2분기부터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나더 리얼은 이렇게 현장 중심의 실증, 경량화, 연결의 단계를 밟으며 산업안전 기술의 실제 확산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어나더 리얼의 산업 현장에서 실증으로 시작한 기술은 이제 공공 인프라와 생활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이어질 한국도로공사의 발표에서는 공공시설의 AX 안전 혁신이, 랍코리아에서는 산업 현장의 실제 적용 사례와 전략이, 폴라리스 AI에서는 기술 확산의 새로운 방식이, 그리고 마지막 학교안전 발표에서는 AI가 우리 일상으로 스며드는 모습을 보여드릴 겁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산업 현장에서 축적해온 어나더 리얼의 기술력과 여러 파트너들의 긴밀한 협력이 함께 있습니다. 이어서 진행될 발표에서 이 흐름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현주 대표님의 오프닝 잘 들었습니다. 산업에서 공공 그리고 생활로 확장되는 비전 AI의 로드맵을 보셨을 텐데요. 연사분들이 각 세션을 어떻게 풍성하게 채워주실지 궁금해집니다. 그럼 첫 번째 세션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의 도종남 수석연구원님을 모시겠습니다. 비전 AI 기반 SOC 건설 현장의 AX 전환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에서 근무 중인 도종남 수석연구원입니다. 첫 번째 발표를 맡게 되는데요. 제목은 빨간색이 안 보입니다. 비전 AI 기반 SOC 건설 현장의 AX 전환, 공공인프라의 안전혁신이라고
좀 거창한 제목인데 이런 비전 AI 기술이 건설 현장에 어떻게 쓰였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지금 현재 그 SOC 시설물들이 굉장히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보통 20년 정도 넘어가면 노후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노후화되고 있는 시설물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SOC 건설 산업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니까 계속해서 이제 SOC 그 시설물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하지만 이게 점검 인력은 상대적으로 감소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리 공백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단적인 예를 하나 보여드리면 2025년 올해 8월 달에 있었던 일인데요. 8월 19일에 경북 청도구 화양읍 삼신리에서 노동자 7명이 무공화 열차에 치이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도공사에서는 19일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21일 날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전체적으로 작업원 대피 공간 등 이동 통로 확보 현황 자료에 대해 취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이렇게 메일을 보냈는데 그 다음 날 같은 날 오전에 이렇게 보내고 오후에는 이렇게 세 가지를 확실하게 좀 더 봐주세요 하고 이렇게 보냈는데요. 사실상 현장에서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현장 직원 한 명이 25km를 돌아다녀야 되는데 사람이 도로로 25km 돌아다니면서 꼼꼼하게 이렇게 점검하기가 굉장히 힘든 현실인데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 모여 있고요. 그리고 진단회사 시설물 진단과 관련된 일이 그래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규 건설 물량보다 물량의 증가보다 지금 시설물 진단 물량이 훨씬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시장도 커지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시설물 진단 업체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러므로 인한 우려의 목소리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또 여러 가지 또 돈을 이렇게 계산해 보면 안전 점검 비용이 33만 원 정도 이렇게 점검 비용도 굉장히 시설 진짜 진단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비용도 지금 작게 측정되어 있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런 건축 현장에서도 사실 잘 보신 옛날부터 많이 있었던 일 중에 하나인데 야구장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여러 시설물 건축물에서도 이런 부재 하나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인명이 이렇게 숨지고 그런 사건들이 하나씩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점검하기 어려운 위치에 사람이 이제 다 점검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비전 AI 기술이 잘 적용되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포구에 여기 보면은 빗물 배수 터널인데요. 배수 터널에 어떤 분이 열심히 점검하기 위해서 포구에도 뛰어들어서 점검을 하시다가 안타깝게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놀이공원에서도 이렇게 돌아가시고 이런 상황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다리를 다치는 상황이 생겼는데 이런 것들을 사람이 직접 하기보다는 이제는 과학기술을 적용을 해서 시설물을 점검할 시대가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평창의 용평 리조트에 유명한 사건인데 여기 짚라인을 타다가 이게 중간에 부재가 떨어져가지고 사람이 추락해서 죽었던 사건. 그 외에도 이제 지금 각 곳에서 짚라인 사건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짚라인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설물 진단에 대한 기준도 없을 뿐더러 사람이 이게 하나하나 눈으로 확인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거를 비전 AI 기술로 좀 이렇게 잘 점검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건설 기능 인력이 굉장히 고령화되고 있고 반대적으로 이제 IT 업종하고 비교하면 한 20살의 정도 이제 갭 차이가 나는 상황으로 점점 이제 건설 기능 인력이 굉장히 노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최근에 건설 현장 사망 사고 그 건수를 봤더니 좀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 많이 강조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건설 경기가 좋지 않아서 건설 현장이 많이 없어서 그렇다. 그렇게 분석이 되어 있고 어쨌든 여러 가지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1조 원을 투입해서 2030년에는 200건 이하로 목표를 하고 있다. 이런 정책적으로 돈도 좀 투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때 이제 과학기술이 들어가는 기술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해봤는데 주로 이제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한계점은 인력 부족, 시간 부족, 사람에 대한 사람의 휴먼 에러 그리고 이 감리원의 그 독립성이나 책임성 이게 건설 현장에서 건설사에서 고용을 당하기 때문에 감리원 분들의 이제 적극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들어가기가 힘들다. 그래서 그리고 기록과 관련된 부분, 감리가 불가능한 지역, 그리고 시간, 그리고
지금 서울 경기 지역은 인력이 굉장히 풍부한데 지방으로 갈수록 감리 인원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감리 한 명이 엄청나게 떨어진 현장을 이렇게 감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역 편차도 굉장히 극심한 편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많이 2023년도에 LH 아파트에서는 분석을 해봤더니 이제 서류상 확인만 하고 시간이 부족했다. 부실 점검, 기록 사진 조작 의혹, 감리 보고서 허위 작성, 서류 중심, 그리고 여러 가지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부실 점검, 위험 외주화, 안전 불감증 이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사람이 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휴먼 에러 중에 하나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감리 미흡 현상의 한 40% 이상 이렇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이제 자동화 기술, 비전 AI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여러 가지 이런 사건 사고들의 이제 유형을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외국에서도 보면은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과 유럽에서도 찾아보면은 감독 예산 삭감, 감독관 부족, 서류 말씀 해가지고 키워드를 딱 찾아보면 현장 미장주율 40%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현실임을 알 수가 있고요. 이 기술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개발을 하면 전 세계적으로도 수출할 수 있는 기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 안전과 관련된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비전 AI 기술이 좀 더 발전을 해가지고 BIM 관리까지 할 수 있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제가 이제 도롱사 직원이니까 지하고속도로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비전 AI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그 땅 꺼짐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단순하게 좀 원인을 규명해 보면 도시가 노후화됨에 따라서 하수항거나 하수관 이런 것들이 지하 인프라 시설물들이 손상이 되는데 이 손상되는 가장 큰 원인이 땅을 많이 파가지고 지하수를 퍼내니까 지하 수위가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이런 CCTV나 드론 열화상, 이동식 카메라에 대해 가지고 합성 데이터 기반으로 학습률 좀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학습을 시킨 다음에 실제로 그 사건이 일어나면은 알람을 주는 그런 기술이 이제 앞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여기 어나더 리얼에 개발한 그 시스템을 이렇게 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 가상의 현실을 이제 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지금 일어나지 않은 일, 사람이 일어나는 일만 이렇게 하면 모사하면 위험하니까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상으로 이제 모사를 해서 그 카메라를 여러 군데 이렇게 설치를 가상으로 해가지고 여러 각도에서 그 포인트 클라우드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런 그 학습 데이터가 똑같은 현실에 일어나면 알람을 주는 그런 현상임을 이제 요런 원리로 해가지고 현장에 좀 적용하는 거라고 하는 건데요. 보여드리는 개념도가 되겠고요. 저희 도롱사에서도 로봇계에다가 라이다를 탑재하거나 아니면 인공위성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집안의 변이를 이제 좀 잡아내는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상 거의 수동을 계층만 자동으로 하지 거의 다 수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비전 AI 기술하고 좀 접목을 시키면 좋을 것 같고요. 단적인 예로 여기 영동고속도로인데요. 영동고속도로 하부에 여기 동백지구라고 그 밑에 아파트 단지가 많은데 어떤 사람이 여기서 이제 조그마한 개발 행위를 했습니다. 또 개발 행위를 했는데 여기 고속도로 옆에 있는 땅을 살짝 팠어요. 팠더니 고속도로가 이렇게 딱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균열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쫙 땅이 갈라지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지하 고속도로 시대에는 이제 힘의 균형이 맞춰져 있는 땅 밑에다가 개발 행위가 이루어지면 지상 상부는 이렇게 변이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열심히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라이다로 긁어가지고 이런 데이터를 얻어내는데 이거 다 수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동으로 하고 있고 측정만 자동으로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자동화되어야 되는 부분들이고 도로 포장부의 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라이다로 긁긴 하지만 저희가 엑셀 데이터로 옮겨가지고 수동으로 다 측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원인을 규명을 하고 대책을 제시해서 지금 이렇게 튼튼하게 잘 이렇게 시공을 해서 이제 잘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 광명시 신안산수 복선 전철 5-20인데 안타까운 사건인데 여기도 이제 붕괴되기 직전에 그 터널과 터널 사이 벽체가 있는데 벽체가 이렇게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인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지금 안 좋은 상태가 되기 전에 이런 감지하는 부분을 비전 AI로 좀 잡아낼 수 있었다면 이런 사건을 막을 수 있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걸 이제 약간 그 인공위성 기술로 이렇게 좀 저희가 좀 데이터 분석해봤더니 사건이 일어났을 때 집안 변이도 이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공위성 그런 영상도 비전 AI 기술이 들어가서 굉장히 복잡한 기술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런 단순한 이런 기술만 좀 적용을 해도 광범위하게 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안전을 지킬 수 있다 그런 말씀드리고 이런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비전 AI 기술로 이제 막아야 하는 지하공간 피해 사례를 말씀드릴 건데 지금 우리 도심지에는 지하 수위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지하 수위가 떨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어떤 부분에 이제 그 구조물이 모여 있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피해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방금 말씀드린 기존 노후 인프라 시설물들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데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게 하수 강거인데요. 하수 강거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좋지 않은 물이 흘러서 이게 황화수소가 공기가 저쪽으로 황산이 생성돼 가지고 관 상부가 이렇게 녹이 슬면은 부식이 되면 상부에 있는 흙하고 지하수하고 이런 것들이 하수 강거를 따라서 멀리 이동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상부는 이제 땅이 비게 되면서 이런 지만 함물이 발생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도시에 고밀도화되고 있는 도심지에 지하 개발로 인해서 지하 수위가 저하되고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게 1957년도에 미국 시애틀 레이븐나에서 있었던 일인데 여기 하수암거가 있었는데 하수암거 사이가 이제 벌어지면서 여기서 흙이 다 하수암거로 들어가고 이게 멀리 이동되면서 말 하나가 이렇게 부게 됐던 사건이 일어났고 과테말라 산안토니오도 하수 강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여기 올해 있었던 사이타마현 야시오 일본에서도 하수관이 좀 누수가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붕괴가 일어나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 대한민국 양양시는 좀 다른 부분인데 이거는 굴착공사 현장인데 벽체가 CIP 벽체라는 건데 벽체가 있는데 벽체 뒤쪽에 이제 물을 잘 막아야 되는데 물을 잘 막지 못해서 물이 이제 어떤 구멍으로 조금씩 흘러나오는데 물만 흘러나오는 게 아니라 토사와 같이 흘러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상부에 있는 편의점이 붕괴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때는 지하 쪽에 좀 물의 흐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강가하고 시공을 좀 급속하게 하는 원인도 있었고 어쨌든 물을 잘 막지 못해서 일어난 일인데 이런 것들도 비전 AI 기술로 좀 잘 잡아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하 공간 개발과 관련해서는 보스턴의 빅픽 사업이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 고가도로를 이렇게 없애고 지하로 이렇게 도로를 만들어서 이렇게 쾌적하게 만들었다고 좋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래도 건설 현장에서는 건설 중에는 벽체가 누수되고 뻘이 좀 많은 지역이고 그리고 개통하기 직전에 이렇게 슬러리 월이라고 해서 연속 벽체에 누수가 일어나서 이렇게 개통이 좀 지연이 됐던 사건이 있었고요. 이렇게 물이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목재 같은 거를 이렇게 물 흐름을 최소화시키고 철판을 대고 그라우팅을 해서 겨우 막았는데 그래서 개통을 했지만 여기 상부에 있는 그 세그먼트가 하나 떨어지면서 운전하는 여성이 한 분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이렇게 31조 원짜리 프로젝트인데 한 2,000원짜리 부재를 잘못 써가지고 이렇게 변이가 조금씩 발생되고 있는데 그걸 감지하지 못했는데요. 이런 것도 사람이 이렇게 점검할 수 없었던 부분을 과학기술로 잘 점검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건설 현장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옛날에 한 번씩 있었는데 대표적인 현장이 1994년도 아열도가 가스 폭발 사고 그리고 95년도에 대구 지하철 공사장 붕괴 사고 그런데 대구 지하철 사고는 여기 백화점 공사장에서 이제 근처에 지방 보관 그라우팅을 좀 하려고 하다가 가스관을 건드려서 이 가스가 손상된 하수암거를 타고 200m 떨어진 지하철 공사장으로 흘러가서 여기서 폭발이 일어나고 여기 중학교가 하나 있었는데 중학교 학생들이 많이 하늘나라로 가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좀 비전 AI 기술로 잘 막을 수 있는 그런 게 되고 싶겠고요. 지금 지하고속도로가 많이 추진이 되려고 하고 있는데 분위기가 그렇지만 이제 요즘 이제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똑똑해지고 수준이 높아지시기 때문에 그쪽 개발 지역에 가면 이런 현수막이 붙어져 있습니다.
지하고속도로 교통 편의는 네 몫이고 실고는 내 몫이냐, 모두들 우리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과학 기술이 잘 이렇게 좀 적용이 된다는 인식이 있으면 국민들도 많이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공사 현장에 가보면 지하 수위가 많이 떨어지고 물이 많이 흐르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뭐 오피스텔 공사장인데 여기 사람이 사는 샤인빌에 주차장에 보면은 쭉 이렇게 균열이 가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계속해서 이렇게 방치를 하면 대규모로 붕괴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발견을 해서 다행이지, 그렇지 않은 지역 주민들은 원래 있었던 균열인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도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철도 현장 주변에 이렇게 지하 도로를 건설하는 현장인데 이렇게 힘의 균형이 잘 맞춰져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굴착을 하니까 여기 보시면은 자갈이 빠져나가지 말라고 이렇게 자갈턱이 있는데 자갈턱이 침하가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 노반도 어느 정도 좀 침하가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철도가 달리다가 약간 비끄덕하거나 탈선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요거를 이제 저희는 인력으로 점검을 열심히 해가지고 겨우겨우 발견해서 막아서 지금 이렇게 잘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비전 AI 기술이 적용이 되면 좀 더 과학적으로 근거를 남기면서 관리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 손상과 이런 위험한 사항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더 이상 이제 사람에게 의존해 가지고 사람이 막 발로 뛰어다니고 눈으로 열심히 보면서 점검하는 시대는 이제 더 이상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비전 AI라든가 로봇 인공위성 기술을 결합을 해서 AI 기반으로 감지를 하든가 감독을 하든가 어떻게 안전을 감시하는 그런 기술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AI가 로봇의 눈이 되고 로봇이 사람의 발이 되는 그런 안전의 자동화 시대, 이런 것들이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도로공사 노동남 수석연구원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SOC나 건설 분야가 워낙 스케일이 크다 보니까 안전사고가 나면 그 피해도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비전 AI가 앞으로 어떤 기여를 할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세션을 열어주실 락코리아의 이민영 프로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산업안전의 기반, 온프레미스 모델 적용 사례 및 전략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마이크 교체하는 타임이신 것 같아요. 잠시만 기다렸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금일 산업안전 비전 AI 적용 사례와 확산 전략 세션을 진행할 락코리아의 임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서 이제 도종환 박사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제 개인적으로 좀 부담이 되는데요. 제 세션도 알차게 준비한 만큼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소개 설명드리면서 AI 사업을 하게 된 사업 배경도 같이 설명드릴 거고요. 산업 도메인별 적용 사례와 확산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루하지만 화두를 던져보겠습니다. 케이블은 누가 처음 만들었을까요? 1837년에 세뮤얼 모스라는 과학자가 점과 선으로 이루어진 모스 부호를 발명하면서 전신기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당시에 최초의 케이블은 절연체가 없이 도체를 땅에 묻어서 신호를 전송한 형태가 최초의 케이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1843년에 영국 동인도 회사 윌리엄 몽고메리라는 과학자가 천연고무 구타페르카를 발견하면서 절연체에 대한 열 가소성 개념을 검증하게 됩니다. 이어서 1848년에 이 개념을 가지고 지메스의 창업주인 지메스 폰 베르너라는 과학자가 오늘날의 절연체와 도체가 합쳐진 전선을 최초로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세계 대전을 거치면서 무기 체계도 고도화가 되고
그다음에 산업도 고도화되면서 전선도 같이 고도화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1957년에 오스카 라비라는 과학자께서 세계 최초로 멀티 케이블을 개발하게 됩니다. 저희 창업주시고요. 1957년에 사업을 처음 시작할 당시 이제 사고에서부터 시작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2000년도에는 한국의 지사와 공장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00여 개의 지사하고 19개의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4년 작년 한 해는 하나로 한 4조 정도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 지사는 2000년 7월 3일에 지사하고 공장을 설립을 해서 한국에 현재 약 130여 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경기도 화성에는 공장하고 물류 창고가 있고 안양과 천안에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은 우측 상단에 경기도 화성에 있는 공장 전경과 중간에는 물류 창고, 아래에는 이제 랩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 회사는 케이블 회사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각종 케이블들을 제조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서 산업용 커넥터, 그다음에 이더넷 스위치를 제조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솔루션하고 서비스 관점에서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천안 사업장이나 안양 사업장에서 하네스 서비스와 재정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 전기차 사업부에서는 전기차 충전 솔루션인 충전기와 충전 스테이션을 공급 사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저희 회사에 방폭 관련 시니어 컨이 2분 계셔서 방폭 컨설팅 서비스도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천안 사업장 조립동 전경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케이블 하네스 물이나 판넬 조립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사업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랍은 케이블 회사인데 왜 갑자기 무슨 AI냐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화두를 던져보겠습니다. 노키아, 모토로라, 코닥 이 세 기업 하면은 HBR에서 실패 사례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기업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기업들은 공통적인 실패 원인이 시대의 흐름 또는 기술의 흐름을 따라잡지 못한 데 있는데요. 물론 이제 노키아는 세부적으로 보면 좀 결이 다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기업 문화 자체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걸 차치하더라도 이 세 기업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시대의 흐름이나 기술의 흐름을 따라잡지 못해서 실패한 전략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닥하면 대부분 이제 사진이나 필름 혹은 이제 추억의 브랜드로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코닥은 사실 디지털 카메라에 대한 원천 특허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시장의 변화를 모르진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걸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 그걸 하는 순간부터 인화 시장이 깨지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어렸을 때 필름을 가져가면 종이로 바꿔주던 그 인화 매수만큼 돈을 벌던 그 인화 시장이 그들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업 운영을 보수적으로 하다 보니까 2012년에는 파산을 하게 되고 역사의 뒤안기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수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랍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패러다임 전환을 하기 위해서 신사업 인큐베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서비스나 어떤 신사업의 제품을 제공할 건지 각국의 직원들한테 아이디어를 이제 제안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작년 한 해 아시아 전역에서 89개의 아이디어가 수집되어 있고 지금 57개의 신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기조와 더불어서 락코리아하고 어나더리어는 2025년 2월 24일에 라이선스 공급 체결을 맺으면서 많은 공동의 사업 기회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실적용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최근에 즐겨보는 드라마 중에 하나인데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가져왔거든요. 그 중에서 김낙수 부장이 서울 본사에서 아산공장 안전관리자로 이제 발령이 나면서 인수인계 받는 장면이거든요. 잠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합니다. 5월 20일 화요일 여기 동그라미 가끔 이렇게 세모 한두 개 섞어주고 다시 동그라미
예, 현실은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은데요. 그 기술의 도입도 중요하지만 현장의 현업들의 인식 개선 또한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다음은 산업 도메인별 적용 사례인데요. 토탈 에너지스라는 프랑스계 신재생 에너지 서비스 기업에게 태양광 설치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모델을 공급한 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태양광 설치물은 보통 이제 지붕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산업재해 위험을 보면 추락 사고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태양광 설치 공사 현장에 맞게끔 5가지 시나리오 알고리즘을 좀 추적해 놨는데요. 특히 이제 지붕 경계선 구역 침범 감지 기능을 넣어서 작업자가 지붕 경계선에 접근할 시에 알람을 주는 기능이라든지 이상 군집 분석은 예를 들어서 예컨대 20명이나 30명의 이제 많은 다중 인원들이 한 스팟에 몰려 있을 경우에 지붕 하중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알람을 주는 기능을 구현을 했고요. 시간의 작업 감시 기능은 나이트 6라는 이제 특정 작업 시간을 정해 놓으면 그 작업 시간 외에 와서 10시에 허가되지 않은 인원들이 와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알람을 주는 기능 경우, 그다음에 2인 1조 작업 같은 경우에는 위험 작업이라서 2명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혼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다음에 PPE 인식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안전보호구 착용에 대한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안전모나 안전조끼를 착용했는지 분석을 해서 알람을 주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이제 속리광공사 출하대 작업자 안전관리 모델입니다. 출하대 자체가 불특정 다수의 기사님들이 오셔서 작업을 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속리광공사 직원들의 일단 그 지시를 잘 따르지 않고 안전모 착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자, 보이시지는 않겠지만 탱크 롤기 자체가 이렇게 라운드가 쳐져 있어서 발을 헛디디면 추락되는 사고가 좀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PPE 기능을 구현할 때 안전모 착용과 더불어서 안전관리 착용 여부도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송유관 공사 측에서 추가적으로 저희한테 이제 커스터마이징 기능을 요청했던 부분은 로도 미파지 기능인데요. 이게 뭐냐면 사진에서 보이시는 은색깔 파이프를 로도라고 하고 있고 급유하는 당시에 원칙상 파지를 한 상태에서 급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작업자들이 파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유를 하다가 핸드폰을 보는 행위 또는 딴짓을 해서 이 로더가 빠지면서 기름이 유출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를 개선하고자 로더 미파지 위험 의심 동작 기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산에 소재한 엔케미칼 작업자 분석 모델인데요. 엔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페인트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밀폐 작업장이 좀 많은 편이고 밀폐 작업장에서 쓰러짐 사고나 혹은 이제 중량물 이송을 하는 행위가 좀 빈번하게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와 더불어서 지게차 관련 사고율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엔케미칼 측에서는 저희 쪽에 밀폐 작업장 내에서 쓰러짐 현상이 발생했을 때의 기능과 지게차 관련, 그러니까 지게차 통로가 있는데 이 지게차 통로를 벗어나서 운행하는 경우에 위반 행위에 대해서 검진을 해달라는 의뢰가 있어서 진행한 건입니다. 다음은 이제 특수가스 공장 내 가스 노출 경보 시스템 구축 건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가스를 생산하다 보니까 그 공장 내에 수많은 파이프들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작업자 2명이 페트롤을 돌면서 붓을 가지고 다니면서 비누 거품을 묻혀가면서 누출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작업자에 대한 인권 로스가 있어서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왔고 저희는 초음파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중앙 감시 시스템에 연동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파이프가 이제 현장에 이제 설치가 되어 있고 그 파이프 앞에다가 초음파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파이프를 바라보고 있다가 특정 주파 리키지가 발생했을 때 특정 고주파가 발생하면 리키지로 정의하고 그 고주파 대역의 정보를 가지고 중앙 시스템에 연동을 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라코리아 화성 공장에서 직접 구축한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잘 아시다시피 케이블 제조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량물 이송에 대한 그런 행위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산업재해가 좀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게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속을 해서 경비실에 있는 문을 갖다 박는다든지 혹은 이제 그 윙바디 트럭이 들어와서 고빈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기사분들의 발등을 찢는다든지 혹은 이제 작업자의 발등을 찢는 이제 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데요. 고빈은 케이블 담아놓는 요 보라색 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주로 중점적으로 지게차하고 이제 근접 위험 기능에 대해서 좀 구현을 했는데요. 지게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역내에서 이제 운행해야 되는 속도가 8km입니다. 8km를 넘어서서 운행하는 경우에 알람을 준다거나,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보행자 통로하고 지게차 통로를 구분해 놔서 지게차 통로에 사람이 지나가거나 반대로 보행자 통로에 보행자가 지나가지 않은 경우에 알람을 주는 기능을 구현을 했고요. 근접 기능은 뭐냐면 협소한 공간에서 지게차 같은 이동물과 작업자 간의 작업이 이루어질 경우에 충돌 사고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알람을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 저희는 케이블 회사다 보니까 실제 사례예요. 그래서 야간에 포터를 끌고 와서 구리로 훔쳐가는 경우가 좀 고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을 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파란색 영역이 있는데 담장 보안 기능도 추가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보통은 이제 CCTV하고 스피커까지만 설치하시는데 저희는 LED 전광판까지 설치해서 작업자가 이제 위반 고지 사항을 들을 수도 있고 전광판을 통해서 텍스트로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직접 화성 공장에 가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좌측편에 보시는 이제 검은색 통로는 보행자 통로이고 제가 서 있는 곳은 지게차가 다니는 지게차 통로입니다. 그래서 지게차 통로에 사람이 다니면 안 되는데 제가 일부러 서봤습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저를 바라보고 있다가 지게차가 아닌 이동물이 아닌 사람이 서 있으니 좌측에 있는 보행자 통로로 이동하라고 경고를 할 겁니다. (3초) 이내에 검진합니다. 다음은 영월에 소재한 이제 H시멘트 출하대 안전 모델인데요. 본건은 좀 특이하게 우측 상단에 보시면 자동문과 자동 건널다리 연동해달라는 요청이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시나리오는 가지고 있습니다. 시멘트 차량이 입찰을 해서 작업자가 2층으로 진입을 하고 카메라가 작업자를 바라보고 있다가 안전보호구 착용 여부를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한 경우에 이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자동문이 자동으로 개방이 되고 작업자가 이동을 해서 자동 건널다리 버튼을 눌러서 개방된 다리로 이동해서 작업을 하는 그런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좀 시나리오 자체는 쉬워 보이지만 이기종 간에 이제 연동하는 부분도 있었고 설비 연동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전기선 포소라는 공사까지 있어서 좀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확산 전략 매트릭스인데요. 저희가 이제 전략을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좀 구분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대사업 전략과 하나는 대내 사업 전략입니다. 대사업 전략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좀 나눠서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초기 단계부터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중기 단계에 표준화된 모듈 가지고 재배포하겠다는 계획이 있고요. 대기업 같은 경우 대부분 레거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사적 통합을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초기 단계부터 기초형 솔루션을 도입을 해주고 컨설팅 지원을 해드리고요. 중기 단계에서는 사실 이제 비용의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기청 산하의 스마트 제조 혁신단에 정부 지원 사업을 연계해서 비용 부담을 좀 줄여드리는 방법을 좀 고민하고 있고 고도화 단계에서는 기존에 개발된 AI 모델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초기 단계에는 화성에다가 저희 모델을 직접 구축을 하고 실증을 해서 그 실증된 모델을 시범 사업장을 선정을 해서 랍 인디아나, 랍 차이나 쪽에다가 구축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사적으로 확산을 하기 위해서 표준화된 솔루션을 이 세 사업장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다가 배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사회가 급변하고 있고 그 급변하는 사회에 맞춰서 기술도 빠르게 변하고 있거든요. 변해간 기술들을 저희가 모두 따라잡기 어렵고 기업에 속해 있는 저희도 많이 어렵습니다. 변하는 기술을 누구보다도 더 빨리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라코리아 비전 세이프를 통해서 저희 가장 최신의 기술들을 발빠르게 접해 보시면 편업에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이상 준비된 세션은 마쳤고요.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라코리아 이경 프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실제로 적용된 사례들과 함께 보여주신 온프레미스 확산 전략 매트리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가 벌써 중국과 인도로 뻗어나갈 생각에 좀 벅찼던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저희 세션 3은 폴라리스 AI 변지훈 부사장님께서 발표해 주실 텐데요. 주제는 산업 안전의 확산, 서비스형 산업 안전 모델입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폴라리스 AI의 변지훈 부사장입니다. 저는 산업 안전의 확산을 고민한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저희가 생각한 솔루션은 서비스형 산업 안전 모델,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폴라리스 AI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고, 확산을 위한 첫 번째 전략 렌탈 모델에 대한 설명하고, 두 번째 전략은 최적화 소형화 그리고 클라우드형 경영화 모델 전략,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히 폴라리스 AI 그룹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폴라리스 AI는 폴라리스 오피스 그룹사입니다. 대표 기업인 폴라리스 오피스는 국내 최초 스마트폰 문서 작성 앱 폴라리스 오피스를 출시하였고, 현재 60개국 이상의 가입자 수 1.4억 명으로 글로벌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핸디소프트는 공공 및 기업 그룹웨어 시장에서 30년 이상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그룹웨어 시장을 선도하고 있고, 특히 공공시장에서는 50% 이상의 시장 점유율로 다수의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 외 폴라리스 오피스 그룹은 특이하게 폴라코인이라는 빗썸에 상장된 코인을 가지고 있고, 폴라리스 쉐어라는 업체에서 폴라코인에 대한 개발과 확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후 제조업으로 보면 폴라리스 세원은 테슬라나 현대차, 기아차, 글로벌 자동차 업체에 공조기 부품을 납품하고 있고, 폴라리스 우노는 가발용 합성 섬유 제조하는 글로벌 회사입니다. 마지막으로 폴라리스 AI 파마는 제약회사의 원재료를 생산하는 API 회사입니다. 각 계열사 모두 견조한 실적과 부채가 없는 탄탄한 재무 구조를 가진 회사입니다. 그중 폴라리스 AI는 90년대에 설립되어서 IT 사업부는 제가 담당하고 있고, 또한 FNC 사업도 같이 영위하고 있고, 지준경 대표님이 대표님으로 역임하고 계십니다. 폴라리스 AI 주요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폴라리스 AI는 처음부터 IT 회사였고, 크게 보면 두 가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첫 번째 공공기관 대상으로 하는 무선 솔루션 구축 사업으로 경찰청, 소방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신규로 AI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I 사업으로는 자사 솔루션인 노비지를 활용하여 CJ나 SO일, 경동나비엔 등 기업용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I 솔루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23년서부터 시작된 LLM의 등장으로 24년서부터 기업용 내부 문서 기반의 RAG 솔루션을 개발하여 AI 에이전트 모델로 확정하였고 로비지라는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디바이스 AI와 엣지 디바이스의 확장을 위해서 딥X 추론용 NPU를 탑재한 글로벌 회사인 식스팹의 총판을 확보하여 IoT 플랫폼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경찰청에서 활용하고 있는 테이저건의 제조사인 엑손사의 총판으로 증거관리 시스템, 바디캠, 드론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보실 것은 RAG 솔루션입니다. 흔히 보이시는 화면은 저희가 고객사에 납품했던 화면이고 고객사의 로고는 가린 상태입니다. 크게 보면 오픈 AI에 활용하는 UI와 비슷하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인 UI는 동일하나 저희 RAG 솔루션은 타사와 차별되는 포인트는 한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용 문서 학습의 자동화입니다. 기업용 문서는 수기로 작성된 노트, 구조화된 데이터베이스, HWP, 파워포인트, 엑셀 등 다양한 문서가 소유하고 있고 그 문서들을 자동화해서 학습화하고 벡터라이징이 이 플랫폼에서 가능합니다. 보통 벡터라이징을 하고 벡터DB를 사용한다는 그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벡터DB는 결국 의미적인 서치를 하기 때문에 단순히 강아지를 찾았을 때 강아지를 찾는 것이 아니라 강아지와 유사한 고양이가 검색이 되기 때문에 사용자의 의미에 맞는 학습이 가능해서 사용자의 그 의미에 맞는 정답을 내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솔루션입니다. 두 번째는 이 솔루션 안에 개인화된 페르소나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개인화된 페르소나라고 얘기를 하면 똑같은 질문에 답을 해도 나는 이 질문의 답을 간략하게 듣고 싶어 라고 하면 간략한 답변이 나오고 나는 상세하게 듣고 싶어 상세한 답변이 나오고 그림 위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페르소나를 적용할 수 있는 솔루션이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니네 솔루션이 얼마나 정확하게 답변을 하냐라고 했을 때 그 답변의 정확도를 매트릭스화할 수 있는 RAG 라가스라는 RAG AS라는 RAG 에볼루션 스위트라는 그 질문의 정확도를 수치화할 수 있는 나름의 그 방법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적용을 하게 되면 95% 이상의 정확도를 확보를 하고 이 정확도는 저희가 프로젝트 수행하기 전에 고객들이 내어준 질문지와 정답을 정확하게 LLM으로 비교해서 LLM이 판단한 그 정확도이기 때문에 수치적으로 어떤 객관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엣지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엣지 솔루션입니다. 저희 엣지 솔루션은 2025년 CES에서 2026년 올해 26년 베스트 이노베이션 상을 수상한 식스팹 엣지 AI PC입니다. 기존의 GPU 기반은 고용량 고비용 서버에서 모든 그런 컴퓨테이션을 가볍게 할 수 있는 엣지단의 그 PC에 대한 등장이 필요했고 엣지단 PC가 가능하게 AI가 가능하게 하는 것은 NPU라는 칩의 등장입니다. 해당 엣지 장비에서 NPU 기반으로 추론을 수행하면 서버 기반의 AI를 저비용 고효율의 온 디바이스 AI가 구현이 가능한 장비입니다. 주요 수요처는 자율주행이나 헬스케어, 안전 모니터링, 스마트 감시에도 활용되고 물론 저희가 어나더리얼과 사업하는 산업 안전 모델에도 이 장비를 활용해서 최적화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엑손이라는 글로벌 업체의 퍼블릭 세이프티 통합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엑손의 제품의 한국 총판입니다. 엑손은 국내 경찰이 사용하고 있는 테이저건을 유일하게 납품하는 업체이고 미국, 영국,
주요 국가에서 증거 관리 플랫폼으로 활용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중 가장 왼쪽에 있는 바디캠4는 타고난 영상 품질, 대용량 저장 공간으로 미국 경찰 80% 90% 이상 사용하고 있고, 한 달 전에 바로 옆에 가운데 있는 바디 워크포스 미니는 한 달 전에 출시한 걸로 법 집행기관이 사용되는 무거운 사용성에서 좀 더 가벼운 사용성으로 산업 현장 외 상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제작된 장비입니다. 마지막 옆에 있는 증거관리 시스템은 증거관리 시스템 자체의 문구를 엑손에서 만든 겁니다. 디지털 에비던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증거가 바디캠에서 찍었던 증거들을 자동으로 저장하고 처리하고 그 안에 또 AI 기능이 있어서 자동으로 보고서 폴리스 리포트를 작성해 준다거나 자동으로 증거 영상 중에 신분증을 블러링 처리한다던가 그런 AI 기능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나더 리얼과 올해 초 25년 CES에서 어나더 리얼을 부스에 방문을 해서 솔루션 소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나더 리얼과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그런 인연을 연장해서 지난 10월 폴라리스 AI는 어나더 리얼과 함께 산업 안전 AI 렌탈 모델과 엣지 컴퓨팅 구조를 공동 추진하는 MOU를 체결했습니다. 어나더 리얼은 이미 여러 대기업과 공공 현장에서 정확도와 신뢰성을 인정받는 실증 기반 비전 AI 모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폴라리스 AI는 렌탈, 엣지, 클라우드까지 확장 가능한 전국 단위의 배포 인프라 운영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협력의 구조는 아주 명확합니다. 어나더 리얼은 기술과 현장을 책임지고 폴라리스 AI는 전국 보급과 확산을 담당한다. 이 두 회사의 강점이 정확하게 맞물리면서 이제는 산업안전시장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함께 제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확산을 위한 첫 번째 전략입니다. 확산을 위한 첫 번째 전략은 저희는 렌탈 모델의 도입입니다. 렌탈 모델을 도입을 고민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보시는 바와 같이 산업재해의 76%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합니다. 이 사업장들은 사업재해가 발생되지만 높은 도입 비용과 인력 부족으로 AI 안전 관련 도입에 장벽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초기 비용 없는 렌탈형 산업안전 모델을 만들기 시작했고, 이게 앞으로 중소사업장의 안전을 바꾸는 핵심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지하고 계신 것처럼 산업 현장의 안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AI 렌탈은 산업 안전의 진입 장벽을 없애는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왼쪽의 그래프는 구축형, 오른쪽은 렌탈형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초기 비용이 많이 드는 구축형은 과도한 투자가 필요하고 선뜻 투자가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렌탈형으로 하게 되면 초기 비용도 없이 월 정액으로 유연한 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설치비 제로 월 정액으로 당장 산업 안전 모델을 도입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온프로미스, 기존에 설치됐던 온프로미스의 구축형 기반 또한 폴라리스 AI는 렌탈형으로 전환도 렌탈형을 더해 기존의 온프로미스
경우도 렌탈형으로 저희가 제공할 예정입니다. 왼쪽의 구축형은 주로 대기업, 중견기업 중심입니다. 초기에 자산화가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비용의 효율성이 높고 내부 보안이나 인프라 정책에 맞춰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오른쪽 렌탈은 초기 비용이 없고 월 정액 사용료만으로 즉시 적용할 수 있어 소규모 사업장에 재무 리스크 없이 도입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기존의 구축형 렌탈형을 더해 소규모 사업장으로 시장을 확산합니다. 다음은 저희가 산업안전 확산 첫 번째 전략인 렌탈 모델을 설명을 드렸고, 다음 전략인 경량화와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최적화 장비 제공 전략입니다. 아까 보셨던 식스팩 장비입니다. 장비의 최적화는 어나더 리얼과 GPU 기반의 시장 서버 장비에서 가성비 높은 NPU 기반 경향형 엣지 AI 제품으로 진화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앞서 잠시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는 국산 업체인 딥엑스 NPU를 탑재한 식스팩사의 엣지 컴퓨터의 한국 총판이고, 이 엣지 NPU 엣지 AI를 활용하게 되면 기존의 GPU 서버 모델 대비 전력은 90% 감소하고 가격 또한 80% 이상 낮출 수 있습니다. 장비의 최적화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량형 NPU 솔루션은 특히 소규모 사업장 또는 산업 안전의 핵심 기능을 선택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적합하며 향후에는 클라우드 기반 SaaS 확장의 핵심 기반 장비로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식스팩 알폰 X5를 활용한 4채널 실시간 산업안전 분석 화면입니다. 이전 프레젠테이션에서 보셨던 나코리아의 장비, 나코리아의 동영상과 유사하나 차이는 이 모든 것은 엣지 장비 NPU 기반 온디바이스 AI로 구현돼서 동작하는 영상이 다른 겁니다. 기존의 GPU 서버와 동일한 산업안전 AI 모델을 그대로 적용했고 95%의 정확도의 객체 탐지를 현장에서 바로 확인했습니다. 간단히 식스팩 장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식스팩 알폰 X5는 25 탑스의 NPU 기반의 ARM 코텍스 A76 하드웨어 위에서 4채널을 동시에 분석하고 객체 탐지, 추적, 이벤트 분석까지 모두 장비 내부에서 온 디바이스 AI로 처리해서 네트워크에 대한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GUI와 이벤트 설정 기능, 그리고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화면까지 지원해 공장, 물류, 건설 등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올-인-원 엣지 AI 솔루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위험지역 접근 분석 영상이고, 하늘색 점선이 표시된 출입 제한 구역에 작업자가 접근하면 즉시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사고가 가능성이 높은 구간을 AI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즉각적인 알람과 예방 조치가 가능해지는 기능입니다. 이 또한 전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알폰 X5 NPU 기반으로 구현된 상황입니다. 다음 영상은 작업자 쓰러짐 분석 모델입니다. 작업자가 흰색 사각형 구간에서 쓰러짐이 발생되면 붉은색으로 색상이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작업자가 넘어지거나 쓰러지는 순간을 즉시 감지해 바로 알림을 주는 안전에 관련된 핵심 기능입니다. 밀폐된 공간이나 화학 공정처럼 위험한 현장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기술입니다.
다음 영상은 트럭, 지게차 충돌 분석 영상으로 물류창고 하역장에서 가장 빈번한 중대재해 패턴으로 하얀색 점선 공간 안에서 트럭과 지게차의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충돌 위험의 경고 알람을 보냅니다. 이 기능은 CCTV 영상에서 연기나 화재 징후가 보이는 즉시 감지에 알람을 해주는 기술입니다. 화재는 초기 10초에서 30초가 피해 규모를 결정하기 때문에 초동 대응에 가장 효과적인 기능입니다. 장비의 최적화와 함께 엣지 AI를 강력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클라우드 SaaS입니다. 장비의 최적화와 최적화된 장비가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클라우드로 올리면서 훨씬 더 효율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기존에는 GPU 기반의 대용량 서버를 설치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은 초기에 비용이 크기 때문에 작은 사업장까지 확산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단계 더 나가 장비 최적화로 NPU 기반 엣지 AI를 가볍게 저렴하게 설치하고 그 다음에는 클라우드에서 전체 데이터를 한 번에 관리하는 구조로 확장하겠습니다. 저희 로드맵은 2026년 1분기에는 엣지 AI NPU 경량 장비가 본격적으로 도입이 될 예정이고 26년 2월 2분기에는 클라우드에서 통합 관리가 가능해지면서 산업 안전이 설치형 솔루션이 아니라 서비스 형태로 확산되는 구조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클라우드 SaaS까지 단계까지 오게 되면 산업 안전 서비스는 방식이 약간 바뀌게 됩니다. 현장에서 발생된 데이터가 클라우드로 자동으로 올라가고 이 데이터로 각 현장별 위험 점수인 아이세이프 스코어가 자동으로 계산되어집니다. 안전 보고서도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이 위험 점수와 안전 보고는 보험, ESG 쪽까지 연계가 가능해지며 기업의 입장에선 사고를 예방하고 리스크를 관리하고 중대처벌법의 대응에서 보험 혜택까지 한 번에 이어지는 구조가 됩니다. 결국 현장에서는 엣지 AI 장비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클라우드에서 분석하고 그 결과가 다시 기업의 안전과 비용 정밀감으로 돌아오는 흐름입니다. 저희가 그리는 최종 목표는 단순히 기술을 공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업안전 자체를 서비스처럼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시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안전은 더 이상 대기업만의 것이 아닙니다. 초기 투자 없이도 현장 규모와 상관없이 AI 안전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폴라리스 AI는 어나더 리얼과 함께 이 진입 장벽을 낮추고 클라우드 기반으로 더 많은 현장에 확산시키겠습니다. Safety as a Service, 기술을 넘어서 산업 전체의 안전 문화를 바꾸는 흐름, 그 변화를 저희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폴라리스 AI 변지용 부사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경량화와 클라우드까지 연결되는 비전 AI 확장성과 SaaS를 세이프티 애저 서비스로 제정해 주신 부분 인상 깊게 봤습니다. 왜 갑자기 사회자가 바뀌었나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여지껏 계속 사회를 보셨던 저희 어나더 리얼의 이진경 책임이 세션 4의 면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여지껏과는 다르게 조금 더 부드럽고 조금 더 쉬운 내용이니까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으로의 확장, 학교안전 AI 모델을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어나더 리얼의 이진경 책임입니다. 네, 저는 어나더 리얼의 학교 안전 AI 발표를 하게 될 텐데요. 다시 점 찍고 돌아온 만큼 조금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부터 조금 무거운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셨던 분도 계실 텐데요. 어린이 유괴 사건이 아직도 이런 지금 몇 세기인데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한 해에 2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통학로에서 발생한다고 하는 건데요. 이것도 충격적인데 이를 관제하는 요원들이 결국 CCTV를 한 명당 400대 이상을 보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불가능할 것 같은데, 자, 지금부터는 앞서 발표에서 보셨던 산업안전 현장에서 검증된 비전 AI 기술을 일상의 아이들을 지키는 데 쓰려고 합니다. 즉, 비전 AI가 눈이 되어서 아침 등교길부터 하굣길까지 실시간으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겁니다. AI는 이제 공장을 벗어나서 아이들의 교실과 등하굣길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에 따르면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료였는데요. 2020년도에 학교 안전사고는 약 4만 건이었는데 불과 3년 만에 19만 건으로 증가합니다. 학생은 줄어드는데 안전사고는 늘어나는 엄청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을 한 건데요. 사고는 언제 발생한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시간에? 교실에서, 운동장에서, 급식실에서, 쉬는 시간에, 점심시간에 언제 어디서든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사가 관리해 주겠지, 학교에 CCTV 있으니까 관제요원이 봐주겠지 하는 걸로는 해결이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이걸 AI가 그 부담을 대신 지게 해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학교 안전의 공백은 즉시 대응이 안 될 때, 지속적으로 관찰이 안 될 때 시작됩니다. 그래서 산업안전의 저희 실시간 감시 노하우를 그대로 학교로 가져왔습니다. 기존의 사고 후의 영상을 확인하는 방식에서 이제 비전 AI가 실시간 감시하고 경고하는 오른쪽 화면과 같은 시스템으로 변하는 겁니다. 네, 영상 한번 보시면 학교 앞에서 아이가 뛰어나와서 보통 저러죠, 초등학교에 보면. 그런데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 보이실까요? 네, 아이가 쓰러짐이 바로 화면에 감지가 됐습니다. 저기 설정한 구역 안에 누군가가 쓰러진다면 비전 AI가 바로 감지해서 알람을 보내는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AI는 낙상이나 침입, 군집, 배회까지 다양한 이벤트를 다중에, 그러니까 같은 시간 안에 동시에 감지를 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러면 이어서 다음 화면을 또 보겠습니다. 자, 지금 외부인 침입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학교 관계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담을 넘고 있는 상황, 너무 자주 넘으신 것 같아요. 익숙하게 넘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넘어서는 안 돼. 그 학교가 닫혀 있는 시간에 이동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감지하는 기능입니다. 이랬을 때도 역시 평소에 사람이 없거나 했을 때는 모르지만 수업이 시작했거나 아니면 수업 시간이 아닌 시간에도 역시 문이 닫혀 있는데 외부인이 침입한다면 아주 위험한 상황이겠죠. 그리고 아까 처음의 화면으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아까 아이가 넘어졌는데 다행히 큰 사고가 아니어서 일어났습니다만 혹시나 큰 사고가 났다고 가정했을 때 또 위험하고, 여기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죠. 그런데 아까 앞서 비전 AI 설명했을 때 보셨겠지만 특정 인원이 너무 많이 모여 있을 때는 저희가 군집 기능을 이용해서 좀 저희가 쉽게 예를 들면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도 좁은 공간에 많은 인원이 밀집되어 있을 때 사고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특정 인원 이상일 때 알람을 울린다는 기능을 적용해서 네,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수업 시간에 그 밖에도 이제 앞에 보시면 학교 앞에서 특정 인물이 CCTV에서 계속 보인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랬을 경우에
사람이 직접 보는 걸로는 인지를 못하지만 CCTV는 같은 사람이 계속 대회하네 라고 해서 기능을 잡을 수 있고요. 그리고 화재나 연기는 물론 아이들이 보내는 SOS 신호까지도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보여드리는 기능은 프라이버시 보호 기능입니다. 산업용 AI를 교육 환경에 맞게 최적화하면서 역시 이 기능도 같이 가져왔는데요. 얼굴을 자동으로 블러링하는 기능을 적용을 해서 학생과 교직원 모두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해소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산업안전 비전 AI에도 적용되는 기능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밑에 알림표 보는 거 보이실까요? 그럼 관리자가 이거 실시간으로 또 보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중요한 기능은 이렇게 알람이 오도록 설정을 해두고 쓰러졌거나 아니면 뭐 군중이 감지됐거나 위험 신호가 왔을 때 화재가 발생했거나 하는 신호가 왔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알람톡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이시는 거는 어나더아이의 챗봇 연동 기능입니다. 그래서 카메라의 상태를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감시할 CCTV를 추가하거나 뺄 수 있고요. 켜거나 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날짜를 캘린더에서 지정해서 이 기간 동안에 얼마나 안전 위험한 사고가 있었는지를 계속 기간 동안 비교해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전문가가 없는 학교에서도 쉽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리포트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내부에서 보고서로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게 적용되고 있느냐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는 파트너사 우수 조달 기업인 파트너사를 통해서 B2G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전에 내년에는 화성, 용인의 중학교를 대상으로 이렇게 적용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를 통해서 교사 부담을 낮추고 학부모의 만족도는 높일 계획입니다. 혹시 이 학교 어딘지 아실까요? 네. 학교가 유명하다고 저희는 알고 있는데 왼쪽은 부산의 최대 사학인 동성재단 산하의 동성고 사진이고요. 오른쪽은 서울 대표 사학인 우촌초의 사진입니다. 두 학교 다 CCTV는 당연히 설치가 되어 있지만 수동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나더 리얼은 이렇게 부산 대표 사학인 동성고와 서울 대표 사학인 우촌초의 시범 사업을 통해서 어나더 리얼 솔루션에 대한 AI 학교 안전 표준을 전국으로 확산하고자 합니다. 현재 두 학교와 협의 중이고요. 이를 국립학교 대상으로도 확대하기 위해서 조달청 등록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학교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공공교육 환경의 기본 인프라가 됩니다. 산업안전 AI가 사람의 생명을 지켰다면 이제 학교의 AI는 아이들의 하루를 지킬 겁니다. 어나더 아이 스쿨은 안전이 곧 일상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학교 안전 AI는 이렇게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공원, 복지시설을 이런 곳에서 지역 CCTV를 통해 학교를 넘어서 도시 전체를 지키는 생활 인프라로 확장이 될 것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이것으로 생활 안전의뢰 확장, 학교 안전 AI 모델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동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찾아주신 모든 참석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회를 위해서 기꺼이 축사와 연사를 맡아주신 라코리아 황영애 상무님, 그리고 한국도로공사 도종남 박사님, 그리고 라코리아 이민정 프로님, 그리고 폴라리스 AI 변지웅 부사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럭키드로를 협찬해주신 파나소닉 코리아와 엔젠바이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나더 리얼이 그동안 준비해온 것들을 소개해드리고 우리가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비전과 방향을 소개해드리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어나더 리얼의 긴 여정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오래동안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럭키드로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어나더 리얼의 사업 설명회를 위해서 많은 기업에서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전원분께는 랍코리아에서 수첩과 펜세트 그리고 일찍 오신 30분들께는 얼리버드 상품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럭키드로우는 오늘 총 20분께 행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에 아까 들어오실 때 명함을 넣어주셨던 그 경품함이 놓여져 있는데요. 해당 기업에 제가 호명하는 분이 나오셔서 선물하실 인원만큼 명함을 뽑아주시고 명함에 기업과 이름을 호명하며 앞으로 나오셔서 바로 상품 수령하시면 됩니다. 네, 기업이랑 이름 함께 호명해 주세요. 호명했는데 자리에 안 계시다. 대리 수령 불가합니다. 다음 분께 기회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받아주시고 이런 거 안 됩니다. 자, 이어서 파나소닉 코리아에서 지금 정도환 매니저님께서 시상을 수고해 주실 텐데요. 앞으로 나와 주실까요? 네. 이쪽 앞으로 나오셔서 자, 파나소닉 코리아에서는 핸디형 스팀 다리미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매니저님이 상품을 받으실 5명의 명함을 지금 직접 보지 마시고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5분 중에 한 명씩 호명해 주세요. 한 명 먼저 뽑아주시겠습니다. 네, 우주의 기운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첫 번째 파나소닉 코리아의 핸디형 스팀 다리미 당첨 환자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로 드릴게요. 네. 그럼 발표하겠습니다. 고려 소프트웨어 김한도 이사님.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어서 시상 먼저 하시겠습니다. 네. 네, 네,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두 번째 행운의 추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네, 이럴 줄 알았으면 명함 다 넣을 걸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것 같은데요. 두 번째 분 발표해 주세요. 네. LT3보 황수동 부장님. 와, 축하드립니다. 네. 네. 같이 이렇게 들고 계실게요. 네, 카메라 봐주시고 하나, 둘. 네,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세 번째 추첨 들어가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네, 포스코의 안동욱 박사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핸디형 스팀 다리미는 평소에나 혹은 출장 시에 쓰기 좋은 상품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할게요. 하나.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두 분 남았습니다. 이어서 다음 네 번째 분 추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부르겠습니다. 해성 PM테크의 이병각 전무님. 그쪽에 많이 계시죠? 희성 PM텍의 국민께서 앞에 나와 주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여기다 한번 봐주세요. 네, 빵끝.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마지막 5번째 추첨해 주시겠습니다. 네, 마지막 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LT 정밀의 이성현 사원님. 네, 축하드립니다. 네, 행운의 5분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엔진바이오의 김태환 이사님께서 앞으로 모시고 시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헤어케어 제품인 퍼리키 제품 6종 세트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여성용 제품이어서 여자분이 받으시면 좋겠지만 이제 남자분들이 받으신다면 연말 선물로 선물하시기에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네, 한 명 뽑겠습니다. 네, 거칠게 뽑고 계신데요. 네, 당첨자 대한전선의 백인규 부장님. 짱 축하드립니다. 네, 나오고 계시죠? 축하드립니다. 네, 퍼리키 헤어 제품이고요. 안에 샴푸하고 머리에 이렇게 글로우를 줄 수 있는 이런 세럼 그리고 트리트먼트까지 함께 들어있는 6종 세트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추첨하시겠습니다. CM월드의 이남석 이사님. 네, CM월드 이사님 계신가요? 자리에 안 계신가요? 네, 바로 이어서 다음 분에게 기회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 희성 PM텍의 전운배 부장님. 방금 나오지 않으셨나요? 축하드립니다. 다른 분, 네, 같은 회사에서 벌써 이어서, 네, 축하드립니다. 여기도 한번 봐주세요. 이쪽에 한번 볼게요. 네, 같이 편하게 하나, 둘, 셋, 손도 한번 들어주시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세 번째 이어서 추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경쟁률이 조금 줄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죠? 자, 세 번째. 희성 PM텍의 정호환 부장님. 오늘 후속 PM텍에서 무슨 로비를 하셨나요? 앞으로 나오셔서, 받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저희 지금 공정하게, 투명하게 지금 뽑고 있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 이어서 네 번째 퍼리키 받으실 분 추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섞어서 뽑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희성 PM텍의 하두영 대리님. 네, 이 정도면 거의 한 회사에 몰아주기 의혹이. 네, 축하드립니다. 이럴 거면 우리 직원도 데려올 걸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마지막 한 분 추첨하겠습니다. 이번에 좀 섞어서. 네. 자, 호명해 주세요. 하나손익의 정도환 매니저님. 방금 시상자로 나오셨는데 또 수상하러 나오십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좋은 상품을 주셨는데 또 좋은 상품 받아가시게 됐습니다. 네, 엔진바이오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저희 폴라리스 AI의 변주용 부사장님께서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앞에서 보셨죠? 폴라리스 AI는 패션 사업부에서 키플링의 국내 유통을 진행하고 계신데요. 키플링의 보스턴백 받으실 분 지금 엄청 섞어주고 계세요. 공정하게 기회를 드리고자 첫 번째 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이쪽에 좀 지역이 몰려 있어서 이번에 저 뒤쪽으로 좀 고려 가주셨어요. 소프트웨어 김한도 이사님. 네. 네네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아르게스 마린
김경희 수석 매니저님. 네,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오길 잘했어 하시는 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조금만 더 부탁드릴게요. 네. 이쪽으로 네, 여기서 찍을게요. 카메라 보고 하나, 네, 포. 네. 이쪽이요. 이쪽 한번 볼게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두 번째 보스턴백 당첨자 추첨해 주시겠습니다. 지멘스 박재환 대리님. 아, 축하드립니다. 그쪽에서의 당첨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석. 네. 네. 네, 이어서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 키플링 보스턴백 당첨자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죄송한데 어떡하죠? 폴라리스 세원 오수인 상무이사님. 와, 이것도 네, 미인이시죠? 네. 잘 찾았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많은 경쟁률을 뚫고 그룹사에서 나와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보스턴백 두 분 남으셨습니다. 네, 네 번째 분 추첨해 주시겠습니다. 한국승강기 안전공단 조광현 네, 원장님. 축하드립니다. 현 원장님. 네, 이번에는 두 번째 전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마지막 보스턴백의 행운의 주인공을 추첨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주의 기운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엔젠바이오 김태환 이사님. 이번에도 시상해 주신 분께서 또 받아가는 상황인데요. 저희 보시다시피 투명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또 이런 행운이 또 네,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지금 이 시점에서 상품이 몇 개 남았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제부터 5개만 남은 상황입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어나더리얼 김효주 대표님께서 시상해 주실 텐데요. 저희가 그 커피 에르메스라고 부르는 바샤의 드립커피를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커피를 받으실 5분의 명함을 뽑을 텐데 한 분씩 뽑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첫 번째 행운의 당첨자. SNHT 김현태 차장님. 네, 축하드립니다. 같이 들고 있는 걸로 찍을게요. 네. 좋아요. 뚜껑으로 붙였어요. 이쪽도 한번 볼게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줄어가는 상품에 입술이 바싹바싹 마르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품 4개 남았고요. 두 번째 바샤 드립커피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정하게 흔들어주고 계시고요. 네, 두 번째 당첨자. DNT 허경문 대표님. 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같이 들고 있는 걸로. 네. 좋아요. 이석. 하나.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드립커피 받으실 분 추첨해 주시겠습니다. 폴라리스 AI 한창섭 이사님.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남은 상품이 2개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어서 4번째 추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호명이 안 되신 분은 기대를 걸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메다 해저드 컨트롤 코리아의 손영진 지사장님. 축하드립니다. 그대로 카메라 봐주시고 이거요. 하나 네, 벌써 여러분의 추첨이 끝났고 마지막 20번째 행운의 당첨자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께 텔레파시를 좀 보내주시면 네, 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한 20장 남았나요? 네, 추첨해 주십시오. 라드피온 장동민 과장님. 네, 축하드립니다. 마지막 행운의 당첨자, 행운의 사나이 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당첨되신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이것으로 2026 어나더리얼 사업 설명회에서 준비한 행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저희가 이 공간은 정확하게 오후 5시까지 대관을 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머무시면서 편하게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서 부탁드린 설문지를 나가시기 전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목에 걸고 계신 패찰도 저희 다시 반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 잘 이용해 주시고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